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휴일이라서 그런지 뉴스가 참 없습니다. 정치 면에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 건이 기사가 많이 본 기사에 오를 만큼 아주 절절하게 나 좀 살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가 또 글을 썼습니다. 자, 김의겸 전 대변인의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참 구질구질하다, 그만해라 이런 분도 있고 참 안 됐다고 동정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주 강한 의도로 했습니다. 참 저렴하게 산다. 참 저렴하게 산다. 그러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 진중권 씨 지금 한국당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잘 싸운다는 이런 언론의 평을 듣고 있는 인물입니다. 진보 좌파 진영의 논객이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 잡는 논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글을 보면 상당히 통쾌하기도 하고 또 진중권 씨도 정치 좀 안 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진중권 씨는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진중권 씨. 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겨냥해 연일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부동산 투기 논란 그리고 또한 4.15 총선 군산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중권 씨가 아프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의겸 전 대변인을 지목하며 참 저렴하게 산다. 부동산 투기해놓고 이제 와서 환원할 테니 공천 달라고 하면 누가 그 환원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겠느냐. 투기로 번 돈 공천과 맞바꿔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의겸 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의 재개발지역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익을 올릴 거로 예상돼서 여론의 문매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잡겠다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로는 청와대 참모들 전부 다 부동산으로 재미보고 장차관들 집 몇 채씩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 불을 지른 게 김의겸의 이 상가 건물 매입이었습니다. 참 노란자위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집 사면서 본인은 대변인 공관에 입주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개과천선했다. 집 팔고 남은 돈 사회 환원했다. 좀 봐달라. 국회의원 출마하게 해줘.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씨 아프게 썼습니다. 자, 진중권 씨의 글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정치인에게는 삶의 기술 못지않게 죽음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죽을 때 잘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너절하게 굴지 마시고 이쯤에서 깔끔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재산 환원의 진정성이라도 지키세요. 이 나라 정치는 왜 이렇게 멋이 없냐? 정치에서 멋이란 걸 본 지 너무 오래됐네. 진짜 멋은 어디로 가고 어쩌다 양정철 탁현민이 연출하는 싸구려 이벤트에 공천 달라고 질질 짜는 삼류 심파극만 남았는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봐주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놔라 이놈아. 흑석동의 상가 건물이 그렇게도 탐나면 말이냐. 그 다음 민주씨 그것이 아닙니. 그것은 오해입니. 이렇게 썼습니다. 참 아프게 썼습니다. 저쪽 편끼리 싸우니까 더 아프게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김의겸 씨 이해찬 대표님께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전북 군산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의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예비 후보로 받아들여주지 않아 45일째 군산 바닥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쟁자는 파란 점퍼를 입고 명함을 돌리며 큰 사거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명함을 몇 장 돌리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만 받았습니다. 사무실은 마련했는데 현수막을 내걸 수 없어 조박낙지라는 이전의 음식점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성적인 호소입니다. 이해찬 대표님, 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을 쭉 읽어보면 저는 마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김의겸 씨가 조금 안 돼 보이긴 합니다. 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저 예비 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헌 당규를 보면 금정위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만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은 다음 단계인 공청관리위원회가 하도록 구별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좀 예비 후보라도 뛰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김의겸 씨는 여러 가지 자신의 아픈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 전 대변인, 약속대로 집을 팔았고 매각 차익 3억 7천만 원을 어느 재단에 기부했다. 각종 세금과 금융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제하고 남은 액수다. 각종 증빙서류는 금정위에 다 냈다. 금정위도 인정했다. 10,000원이라도 더 내면 더 냈지 덜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참 신세가 딱하게 됐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아빠 찬스 때문에 문석균 씨는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강서갑에 금태섭 잡겠다고 출마한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민주당 지도부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인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 영입 인재는 데이트 폭력건으로 스스로 자격을 반납하고 탈당했다 하고 또 어떤 판사 출신 여성 인재는 과거에 했던 자기 말이 사실과 다르다. 블랙리스트에 네 이름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경에 처했습니다. 어떤 영입 인재는 논문 표절이 발견돼서 싹싹 빌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의 아들에 이어서 지금 김의겸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난린데 김현미 장관은 그래서 출마도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김의겸 전 대변인은 꼭 내가 군산에 나가야겠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이번 총선 그냥 포기하십시오. 솔직히 충고드립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김의겸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의겸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김의겸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천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중권은 이 한방 저렴하게 산다. 정말 진중권 씨의 이 표현 능력은 참 좋습니다. 김의겸 참 저렴하게 산다. 죽을 때 잘 죽으면 다음에 살 수 있다. 정말 좋은 표현 같습니다. 어쨌든 진중권 씨가 보수 정치 열일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